서울의 조용한 마포구 한 구석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3층에 홀로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73세로 백발은 보름달처럼 하얗게 빛났고 눈은 여전히 밝았지만 요즘은 자주 피곤해 보였다. 오늘 밤도 최근의 다른 밤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멀리 큰 길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벼운 바람 소리와 섞였다. 할머니는 단출한 침대에 누워 가슴까지 이불을 덮고 천장의 하얀 벽을 바라보았다. 왜 잠이 나를 떠난 걸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한밤중의 속삭임처럼 약하게 울렸다. 늙음은 아마도 이름 모를 걱정들을 데려와 할머니의 마음을 예전처럼 평온하게 두지 못하게 한 것 같다. 김영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리퍼를 끌며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서 오래된 철제 주전자를 꺼내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를 채우자 할머니는 잠시나마 마음이 진정되는 듯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포구의 야경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반짝였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옛날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는 잠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던 시절. 하루가 끝나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웃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멀리 떠났다.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할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외로움이 잠을 쫓아낸 걸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외로움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요즘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쑤시고 밤마다 손발이 저려왔다.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는 나이 들면 흔한 증상이라며 약만 처방해 주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만 들었다. 할머니는 약을 끊고 스스로 견뎌보려 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할머니는 차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할머니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다. 잠은 멀리 있었고 할머니는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잠을 포기했다. 새벽 3시가 지나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할머니는 이불을 걷고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낡은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2아이,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자신이 있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사진을 보니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때로 돌아갔다.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저녁이면 들리던 웃음소리.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넸다. 영자야, 오늘 좀 쉬어. 내가 다 할게.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아이들도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집을 떠났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건 이 사진과 기억뿐이었다. 기억 속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리움일지도 모른다고. 밤이 되면 조용한 집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고 그때마다 과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희가 곁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겠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써주던 편지, 몇 통과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네.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며 방 안을 채웠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닫았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서 잠시 위안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새벽은 길었고 할머니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자 김영자 할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귀가 쫑긋 섰다.
오래된 아파트라 벽이 얇아 이웃의 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멈췄다 없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옆집에 사는 박 할아버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박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로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평소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도 잠을 못 자는지 새벽에 종종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사람도 나처럼 잠을 못 자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에 나가보니 박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고 천천히 돌아오는 중이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 선생님, 이렇게 새벽에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님, 잠이 안 와서요. 요즘 밤마다 그렇네요. 선생님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잠이 멀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박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자주 깬다고 했고 할머니는 손발 저림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고충을 나누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박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내일 저녁에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 때가 있죠.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돌아온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웃과의 작은 연결이 밤의 무게를 덜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은 깊었고 할머니는 또 한 번 긴 밤을 맞이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 덧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는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문득 답답함을 느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더 못 자겠어. 혼잣말을 중걸거리며 낡은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다. 집 밖으로 나가 조금 걷기로 마음먹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마포구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희미하게 밝히고 멀리서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앞 골목으로 나섰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걸을 때마다 무릎의 뻐근함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에 다다랐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지만 새벽 안개 속에서 신비롭게 보였다. 할머니는 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에 넣었다. 옛날엔 새벽 공기가 이렇게 차가운 줄도 몰랐는데 젊었을 때는 새벽에 시장에 가거나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차가움만 느껴졌다. 문득 공원 한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길고양이가 쓰레기통 옆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꺼내온 빵 조각을 던져주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너도 혼자구나. 그렇지. 고양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먹이를 먹었다. 공원에서 한참을 보낸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 산책은 할머니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밤이 끝나지 않았어도 무언가 시작된. 김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지만 새벽 산책에 여운이 남아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며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계는 6시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며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갔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찬장에 남아있던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로 했다. 손이 느려졌지만 예전처럼 손쉽게 숟가락을 움직이며 쌀을 씻었다. 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나서야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아침을 준비했었지? 최근 몇 달간 잠을 못 자고 피곤해 절어 아침을 거르기 일수에서 다다. 하지만 오늘은 새벽 산책 덕분인지 몸이 조금 가벼웠다. 죽이 끓는 동안 할머니는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배달부는 오토바이를 몰며 바쁘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사람들도 밤에 잠을 잘 잤을까? 나이든 할머니와 달리 젊은이들은 잠을 쉽게 자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도 각자의 고민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었다. 죽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서 퍼지며 몸을 데워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침의 맛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지난 밤을 돌아보았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고양이를 만난 공원, 박 할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모두 생생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죽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피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잠은 여전히 멀었지만 아침은 할머니에게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 김영자 할머니는 아침 죽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시계는 이제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점점 커지며 마포구가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몸은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으려 했다. 조금만 눈을 붙여볼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허락하듯 중얼거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낮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 본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박 할아버지가 제안한 차 한 잔은 언제쯤 마시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는 이 기나긴 밤들이 언제쯤 끝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할머니를 깨워놓았다. 결국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낮에 자는 것도 쉽지 않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상 위에 쌓인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랍을 열고 먼지가 쌓인 종이들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쓴 편지, 남편이 여행 중에 보내준 엽서, 그리고 오래된 친구의 안부 인사가 담긴 카드들 하나하나 읽으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 떠올랐다. 정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졸음이 슬며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새벽의 피로가 몸을 무겁게 누르며 마침내 할머니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고양이가 공원에서 뛰어놀고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차를 내밀었다. 잠은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마음이 평화로웠다. 낮잠은 밤의 잠을 대신할 수 없었지만 잠시나마 쉼을 주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소파에서 깼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얕은 낮잠을 잤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스치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그러던 중 문득 박 할아버지가 서겨우 새벽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일 저녁에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 약속이 할머니에게 작은 기대감을 주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졌다. 뭔가 간단한 걸 가져가야겠지. 오래된 쿠키통에서 남은 과자를 꺼내 확인했다. 조금 딱딱해졌지만 먹을만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작은 접시에 담아 준비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다. 낡은 외투와 목도리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이 나이에 뭘 꾸미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웃었지만 그래도 깔끔해 보이고 싶었다. 약속 시간인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쿠키 접시를 들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옆집 문 앞에 섰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박 할아버지가 나왔다. 아,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았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옛날에 아내와 함께 여행했던 추억을 꺼냈고 할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을 들려주었다. 대화는 느리게 흘렀지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다. 차 한 잔이 비워질 무렵 할머니는 문득 말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 밤이 덜 외롭네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하죠. 그 말에 할머니는 작은 위안을 느꼈다. 밤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웃과의 약속은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김영자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집에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차 한 잔과 쿠키를 나누며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충만했다. 거실에 앉아 박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남았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정리해둔 편지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박 할아버지의 말처럼 무언가 할 일을 찾으면 밤이 덜 길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편지 중 하나를 꺼내 다시 읽었다.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보낸 편지였다. 엄마, 나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는 딸의 결혼이 기뻤지만 동시에 집이 비어갈까봐 두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딸은 멀리 부산에 살고 연락은 명절에나 오갔다.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밤이 깊어지며 마포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할머니는 문득 외로움이 잠을 쫓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 하지만 오늘은 박 할아버지와의 대화 덕분에 그 외로움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하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예전에 즐기던 뜨개질 도구가 서랍 깊숙이 묻혀 있을 터였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여전히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머릿속이 조금 덜 복잡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따뜻한 차의 온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은 뜨개질을 꺼내봐야겠어. 그 작은 결심이 밤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기다렸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완전히 어둡지만은 김영자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결심을 떠올렸다. 시계는 7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밤새 얕은 잠을 잤지만 완전히 잠들지 못한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무언가 시작할 마음이 생겼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준비했다. 차를 마신 후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뜨개질 바늘과 색색의 실타래가 있었다.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목도리와 장갑을 만들어주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손이 빠르고 눈도 밝아서 금세 작품을 완성하곤 했다. 이제는 손이 느려지고 눈도 침침했지만 할머니는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뭐라도 하면 시간이 덜 길게 느껴지겠지. 책상 위에 실과 바늘을 꺼내놓고 의자에 앉았다. 손에 익은 뜨개질 바늘을 잡자 옛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할머니는 천천히 실을 엮기 시작했다. 처음 몇 코는 엉성했지만 점차 손이 움직이는 리듬을 찾아갔다.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오며 방 안을 밝게 비췄다. 뜨개질에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 잡념이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작은 목도리 조각이 손에 잡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들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걸 누구에게 줄까? 문득 박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어젯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따뜻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저 사람도 추운 날씨에 목도리가 필요할지도. 할머니는 뜨개질을 잠시 멈추고 창가로 갔다. 마포구의 거리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할머니는 목도리를 완성해 박 할아버지에게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 작은 목표가 하루를 채워주었다. 밤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할머니는 뜨개질에 몰두했다. 잠은 여전히 멀었지만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할머니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뜨개질을 계속하며 오후를 보냈다. 시계가 2시를 지나자 손이 조금 뻐근해졌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뜨개질 바늘이 실을 엮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목도리는 점점 길어졌고 할머니는 손으로 짠 실의 촉감을 느끼며 작은 만족감을 맛보았다. 이렇게라도 시간이 가면 밤이 덜 무섭겠지. 뜨개질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딸이 초등학생일 때 겨울이면 할머니가 만든 빨간 목도리를 하고 학교에 갔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엄마, 이거 진짜 따뜻해. 라며 웃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는 남편도 살아있었고 집은 늘 시끌벅적했다. 할머니는 문득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절이 그립네. 하지만 곧 다시 바늘을 움직였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아프기도 했지만 뜨개질은 그 아픔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듯 했다. 오후 4시가 되자 할머니는 목도리를 잠시 내려놓고 몸을 풀기 위해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해
찬장에 있던 파스를 꺼내 붙였다. 나이 들며 찾아온 통증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뜨개질 덕분에 그 고통이 덜 신경 쓰였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여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해가 지며 마포구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에게 이 목도리를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했다. 고맙다며 웃을까? 아니면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칠까?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뜨개질은 단순한 손놀림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누군가를 위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작은 목적을 선물했다. 다시 책상에 앉아 뜨개질을 이어갔다. 목도리는 이제 절반 이상 완성되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밤이 조금 덜 두려웠다. 뜨개질의 리듬이 할머니의 마음을 차분히 채워주었다. 잠은 아직 멀었지만 할머니는 그 리듬 속에서 평화를 김영자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목도리는 이제 거의 완성에 가까워졌지만 할머니는 잠시 바늘을 내려놓았다. 하루 종일 손을 움직였더니 손목이 뻐근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찬장에 남은 김치와 밥으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찌개를 작은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조용했지만 오늘은 뜨개질의 성취감 덕분에 덜 쓸쓸하게 느껴졌다. 숟가락을 들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 목도리를 박 선생님에게 주면 같이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할머니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뜨개질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문득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할머니의 눈은 화면을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은 온종일 이어진 뜨개질과 그로 인해 떠오른 기억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주던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실을 사오던 날들. 그때는 잠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나이 들면 잠도 멀어지는 걸까? 할머니는 TV 소리를 배경으로 혼잣말을 했다. 밤 9시가 되자 할머니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눈을 감았지만 역시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뜨개질로 채운 하루는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밤의 고요함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일 목도리를 완성하면 좀 나아질 거야. 어둠 속에서 할 알찬 체니는 잠을 기다렸다. 뜨개질이 준 작은 목적은 밤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남아 있었다. 박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손으로 만든 따뜻함. 밤은 길었지만 할머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다. 김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뒤척이다. 결국 잠을 포기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밤의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이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책상 위에 놓인 뜨개질 바늘과 거의 완성된 목도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 끝내면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앉았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뜨개질 바늘이 실을 엮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실의 감촉이 할머니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몇 코를 더 짜자 목도리가 완성되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펼쳐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만든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이 좋아할까? 그 생각에 작은 설렘이 일었다. 목도리를 접어 책상 위에 놓고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갔다. 새벽의 마포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할머니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다. 잠을 잃은 밤들이 이어졌지만 뜨개질과 박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그 시간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이렇게라도 뭔가를 하면 견딜 수 있겠지.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완성된 목도리가 준 만족감 덕분인지 피로가 서서히 밀려왔다. 할머니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박 할아버지가 목도리를 두르고 고맙다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꿈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할머니에게 작은 안식을 주었다. 새벽 4시쯤 눈을 떴을 때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완성된 목도리를 손에 들었다. 오늘 저녁에 이걸 주러 가야겠어. 그 결심이 새벽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잠은 여전히 멀었지만 뜨개질의 완성은 할머니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주었다. 창밖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빛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밤을 김영자 할머니는 새벽에 깬 후
거실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켰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점점 강해지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완성된 목도리를 다시 한번 손으로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실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밤새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오늘 저녁에 박 선생님을 만나면 기뻐할까? 그 생각이 할머니에게 작은 동기를 주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할 기운은 없었지만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싶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찬장에서 녹차 티백을 꺼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할머니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웠다. 목도리를 선물하기 전에 깔끔하게 포장하고 박 할아버지와 함께 나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뭐가 좋을까? 찬장을 뒤지며 오래된 과자와 말린 과일을 찾았다. 차를 마신 후 할머니는 목도리를 포장하기로 했다. 서랍에서 예쁜 종이와 리본을 꺼냈다. 손이 느려 종이를 자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정성을 다해 포장했다. 완성된 작은 선물 상자를 보며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다니 스스로에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다음으로 과자와 말린 과일을 작은 접시에 담아 준비했다. 간단했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할머니는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창밖 마포구의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할머니는 저녁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박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단순한 차 한 잔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외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연결이었다. 오늘 밤은 좀 다를지도. 그 기대감이 낮을 채웠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를 매만졌다. 포장된 목도리와 간식을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다. 저녁이 다가오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할머니는 복도를 지나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밤을 앞둔 낮은 그렇게 준비로 채워져. 김영자 할머니는 가방을 손에 들고 박 할아버지의 집 문 앞에 섰다. 시계는 저녁 6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마포구의 거리는 해가 지며 점점 조용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박 할아버지가 미소로 맞이했다. 아,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집안에서 은은한 차 향기가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 할아버지의 거실은 소박했지만 깔끔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이미 주전자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뭐라도 준비해 오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가방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포장된 목도리와 간식을 꺼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좀 짜봤어요. 박 할아버지는 목도리를 받아들고 감탄하며 말했다.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가 가져온 과자와 말린 과일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박 할아버지는 목도리를 펼쳐 목에 둘러보며 말했다. 따뜻하네요. 요즘 밤이 추워서 잘 쓰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박 할아버지는 옛날에 아내와 함께한 시장 나들이를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한 이유를 들려주었다. 잠을 못 자니까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밤이 깊어지며 차가 식어갔다.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처럼 나이 들면 밤이 길게 느껴지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덜 외롭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조용히 웃었다. 저녁은 그렇게 따뜻하게 지나갔다. 9시가 되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박 할아버지가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에 또 차 한잔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목도리가 준 작은 연결을 느꼈다. 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은 덜 무거웠다. 김영자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집에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시계는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저녁의 여운을 되새겼다. 박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과 목도리를 받은 기쁜 표정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뭐라도 만들길 잘했네. 뜨개질이 가져다준 작은 성취감과 이웃과의 연결이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마포구의 밤은 깊어졌고 거리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다. 잠을 잃은 밤들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 뜨개질을 시작하고 박 할아버지와의 우정을 쌓아갔다. 이렇게라도 버티면 되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외로움과 통증은 여전했지만 무언가 할 일이 생기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박 할아버지의 다음에 또 차 한잔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약속이 할머니에게 작은 기대를 주었다. 하지만 잠은 여전히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머릿속에는 오늘의 대화와 뜨개질의 기억이 뒤섞였다. 내일은 뭘 할까? 문득 떠오른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또 다른 뜨개질을 시작할까? 아니면 박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가볼까? 밤 11시가 지나자 할머니는 얕은 졸음에 빠져들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순간 박 할아버지가 목도리를 두르고 웃는 모습이 스쳤다. 잠은 깊지 않았지만 그 짧은 휴식 속에서 할머니는 평화를 느꼈다. 새벽이 다가오며 몸은 피로에 젖었지만 마음은 저녁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2시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다.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오늘은 그 시간을 반성하며 채웠다. 작은 만남과 손으로 만든 선물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리듬을 주었다. 잠은 멀었지만 할머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희미한 빛. 김영자 할머니는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잠을 포기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마포구의 고요함이 새벽의 무게를 더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박 할아버지와의 저녁을 떠올렸다. 따뜻한 차와 대화가 밤을 채웠지만 여전히 잠은 멀었다. 이렇게 깨어있느니 차라리 뭔가를 해야겠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책상으로 갔다. 뜨개질 도구가 눈에 들어왔다. 목도리를 완성한 후 손을 놓았지만 다시 바늘을 잡고 싶었다. 이번에는 장갑을 만들어 볼까 고민했다. 손이 저리는 밤에 장갑이 있으면 따뜻할 것 같았다. 실타래를 꺼내 천천히 짜기 시작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뜨개질은 할머니에게 리듬을 주었고 그 리듬이 잠 못 드는 시간을 채웠다. 한참을 짜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박 선생님과 같이 뭘 하면 어떨까? 혼자 뜨개질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웃과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장갑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박 할아버지도 잠을 못 잔다고 했으니 3번 하니마당 3번 다스니 새벽에 같이 공원에 가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새벽에 같이 걸으면 덜 외롭겠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며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할머니는 결심했다. 다음에 박 할아버지를 만나면 새벽 산책을 제안해보기로. 늙어서 잠을 잃었어도 같이 있으면 괜찮을지도. 그 생각이 할머니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장갑은 반쯤 완성된 채 책상에 놓여 있었다. 얕은 졸음이 밀려왔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박 할아버지와 공원을 걷는 모습이 스쳤다. 새벽이 끝나가고 아침이 다가왔다. 할머니는 그 제안이 밤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눈을 떴다. 잠은 여전히 멀었지만 새벽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졌다. 김영자 할머니는 새벽 뜨개질을 마치고 소파에서 얕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방 안을 밝게 비췄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머릿속에는 새벽에 떠오른 제안이 맴돌았다. 박 선생님과 새벽 산책이라. 그 생각이 할머니에게 작은 설렘을 주었다. 밤을 혼자 견디는 대신 누군가와 나누면 덜 힘들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다. 오늘은 박 할아버지를 찾아가 새벽 산책을 제안하고 반쯤 만든 장갑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마포구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게 지나갔다. 할머니는 그 생기 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상상했다. 차를 마신 후 할머니는 책상으로 가 장갑을 이어짰다. 손이 느렸지만 뜨개질의 리듬이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장갑 한 짝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걸 쓰면 손이 덜 저리겠지. 나머지 한 짝은 저녁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박 할아버지에게 갈 준비를 했다. 간단한 과자를 챙기고 외투를 입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집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김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았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말했다. 박 선생님, 우리 새벽에 같이 공원에 가보면 어떨까요? 잠을 못 자는 밤이 길어서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밤에 깨어있을 때 많아요. 내일 새벽에 같이 가볼까요? 약속이 성사되자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을 이기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기분이었다. 장갑을 완성하고 내일 새벽을 기다리기로 했다. 아침은 그렇게 결심으로 채워졌다.
잠은 멀었지만 할머니는 그 기다림에 희망을 걸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켰다. 새벽 산책 약속이 마음에 작은 설렘을 남겼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장갑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책상으로 가 반쯤 짠 장갑을 꺼내 뜨개질을 이어갔다. 실이 바늘에 엮이며 장갑 한 짝이 더 완성되었다. 할머니는 손에 장갑을 끼워보며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네. 내일 새벽에 쓰면 좋겠어. 뜨개질을 끝낸 후 할머니는 내일 새벽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찬장을 뒤져 작은 보온병을 찾았다. 차라도 챙겨가면 좋을지도. 따뜻한 녹차를 준비해 보온병에 담을 계획을 세웠다. 찬장에 남은 과자도 몇 개 챙겼다. 박 할아버지와 나눠 먹으며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밤이 덜 길게 느껴질 터였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오후 3시가 되었다. 할머니는 잠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포구의 거리는 한산해졌고 해가 서서히 기울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내일 새벽이면 또 깨어있겠지. 잠을 못 자는 밤이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박 할아버지와의 산책은 단순한 약속 이상으로 다가왔다. 외로움을 나누는 작은 동행이었다. 저녁 7시쯤 할머니는 간단한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새벽을 기다리며 얕게나마 잠을 청해보려 했다. 눈을 감자 장갑을 낀 손과 보온병의 따뜻함이 떠올랐다. 내일은 좀 다를 거야. 그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역시나 잠은 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지나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의 밤을 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박 할아버지와 공원을 걷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새벽 1시가 되자 할머니는 장갑과 보온병을 가방에 넣었다. 외투와 목도리를 준비하며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밤은 깊었지만 이번에는 그 기품이 덜 무거웠다. 새벽 산책을 위한 준비가 할머니에게 작은 목적을 주었다. 잠은 멀었지만 할머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 김영자 할머니는 새벽 3시가 되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마포구의 거리는 고요했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할머니는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두른 채 박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박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김 선생님, 준비되셨네요. 그는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아파트를 나섰다. 작은 공원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안내했다. 할머니는 보온병을 꺼내 박 할아버지와 차를 나눴다. 따뜻한 녹차가 손을 드며 새벽의 추위를 덜어주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달라요. 할머니가 말했다.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데 같이 있으니 나쁘지 않네요. 공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고양이에게 던져주었다.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전에 여기 고양이들 봤어요. 외로운 친구들 같죠? 두 사람은 고양이를 보며 잠시 웃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서로의 목소리와 따뜻한 차가 그 냉기를 녹였다. 서시쯤 하늘이 밝아오며 산책을 마무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또 잠 못 자면 불러주세요. 같이 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덕분에 밤이 덜 길었어요. 문 앞에서 헤어지며 두 사람은 다시 약속을 다졌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새벽 동행은 잠을 대신하지 못했지만 외로움을 덮어주었다. 창밖. 아침 햇살이 방을 채웠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밤을 이길 수 있겠네. 잠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새날이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그 속에서 작은 평화를